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은주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전산세무 1급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강의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오리엔테이션을 해보고 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의 국가공인 자격 시험이고 실무 처리 능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급수는 4개의 급수로 나눠집니다. 우리 과정이 가장 낮은 시험이 아니라 좀 가장 높은 급수의 시험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전산 회계하고 전산 세무 2급까지는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전산 세무 1급을 도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학습 계획을 짜실 때 전산 세무 2급을 취득하고 나서 세무 1급 할 때까지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산세무 2급과 전산세무 1급을 비교를 해보자면 법인세 파트가 있습니다. 전산세무 2급은 법인세가 출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전산세무 1급은 한 30점 이상 법인세 부분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부분이 좀 출제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원천징수하고 관련해서 전산세무 2급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위주로 출제가 되는데, 전산세무 1급에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원천징수 문제도 출제가 돼요. 그리고 원가회계가 있습니다. 원가회계에서 전산세무 1급은 표준원가 계산이라는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TAT라는 시험이 있어요. 제가 전산세무 1급 공부하면서 TAT 1급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장을 많이 하는데, 비교를 해보자면 원가회계 이론이 TAT 1급에서는 원가회계 이론이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전산세무 1급에서는 100점 만점에 10점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리고 TAT 1급에서는 자금관리,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수정세금 계산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가 출제가 되는데, 전산세무 1급에서는 아직은 출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산세무 1급 출제 비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론 30점, 실기 70점으로 구성이 돼요. 총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이론과 실기를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재무회계 이론, 자, 이거 한 문제 2점이고 5문제가 출제돼요. 10점. 원가회계 10점,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에서 10점, 이렇게 해서 이론이 30점이 출제가 되고, 전산세무 1급 실기를 볼 때는 그 실습 데이터 회사가 2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회사에서 전표 입력, 부가가치세, 결산, 원천징수, 그 다음에 작업하는 회사를 변경해서 법인 조정을 풀이를 하는데요. 자, 아무래도 법인 조정에서 30점이 출제가 됐다 보니 다른 비중이 전산 세무 2급하고 비교해서 좀 출제 비중이 약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산 세무 2급 할 때는 일반 점표 입력이 한 15점 정도, 메인 매출 점표 15점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전산 세무 1급에서는 한 3점짜리 4문제가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 점표와 메인 매출 점표 구분이 없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일반 점표에 해야겠다, 이거는 메인 매출 점표에서 풀어야 되겠다, 이거를 판단을 해서 풀이를 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법인 조정이 좀 30점이 추가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2022년 시험 일정. 근데 여기에서 제가 교재에도 수록을 하기는 했지만, 자, 이 부분은요,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 코로나 때문에
전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는 시험이 한번 취소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시험이 좀 연기된 적도 있었어요. 2022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시험 일정이 있는데 그냥 참고로 이렇게 출제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준비는 해주시되 여기 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은 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어요. 자, 전산세무 1급 학습 순서. 자, 여러분들이 사실은 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이제 뭐 성경에 있는 구절인데 뿌린 만큼 거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나는 좀 공부를 조금 하고 합격을 하고 싶어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또는 전산세무 2급을 시험을 보고 나서 전산세무 1급을 하는데 좀 시간이 촉박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급적이면, 자, 이거는 전산세무 2급을 취득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전산세무 2급에서 출제가 되지 않으면서 전산세무 1급에 나오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먼저 공부하실 것을 권장을 해요. 가장 먼저 법인세가 아까 100점 만점에 이론 실기 합쳐서 30점 이상 차지하니까 법인세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추가돼요? 원천징수에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도 추가가 된다고 했죠. 소득세 이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전산실습, 부가가치세, 재무회계, 원가회계, 기출문제 연습을 하면 아무래도 모든 부분을 한꺼번에 볼 수 있으니까 마무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론하고 실기를 같이 쓴 이유는 이론만 계속 공부하면 좀 지루해요. 좀 가끔가다 좀 컴퓨터도 좀 만져보고 그래야지 좀 덜 지루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이렇게 시간표를 보면 강의 숫자가 상당히 많죠. 사실 시간은 좀 짤막짤막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다가 좀 지루해질만 하면 끝나요. 그럼 이제 하나 더 듣자 하고 또 이제 수업을 들을 수가 있기는 하지만 강의 수가 많은 거는 뭐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따기는 아깝다. 그럼 이제 같이 공부할 만한 시험. 전산세무 1급을 하면 전산세무 2급 어차피 모든 범위를 포함을 하니까 같이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세무회계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세무회계 1급, 2급, 3급이 있는데 뭐 3급을 하실 수도 있고 뭐 2급을 하실 수도 있어요. 1급은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세무회계 1급은요. 전산세무 1급을 합격하고 나서도 조금 더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관하는 TAT 1급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TAT 1급은 좀 프로그램이 더존 비지온에서 나온 I 플러스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좀 세무사회에서 보는 시험과 프로그램이 조금 다르고 아까 출제 방식 약간 차이가 나지만 동시에 대비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3.1회계법인에서 주관하는 회계관리 1급 재경관리사 이런 시험과 같이 공부하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재경관리사 같은 걸 이미 이제 합격을 하신 상태에서 전산세무 1급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재경관리사와 전산세무 1급을 비교해 보자면은 즉 가끔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저 재경관리사 합격하고 전산세무 1급 하는데 어려워요. 그게 재무회계하고 재경관리사,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는 전산세무 1급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재경관리사, 세무회계는 전산세무 1급보다 훨씬 쉬워요. 사실 이거 재경관리사나 회계관리 1급은 모두 다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 문제 풀 줄 몰라도 좀 찍더라도 이게 평균 70, 찍더라도 그 과목 점수 70점을 넘기면 되는데,
전산 세무에게는 객관식보다는 아무래도 주관식 비중이 많다 보니까 계산 문제 모르면 틀려야 돼요. 그래서 좀 특히 재경관리사 공부하셨던 분들, 나 전산세무 1급, 이론은 그냥 제끼고 실기 위주로 해야지 하면 막 헤매고 못합니다. 왜? 전산세무 1급 세무회계가 더 어렵기 때문에 좀. 그리고 ERP 정보관리사라는 시험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급수가 2개밖에 없어요. 회계 1급, 인사 회계 1급, 회계 2급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시험은 좀 1급은 또 별 이상한 뭐 근로기준법 이런 것도 추가가 돼서 그냥 굳이 따진다면 전산세무 1급과 그냥 회계 2급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재는 2022년 S라인 전산세무 1급. 자, 제가 직접 쓴 책으로 하고요. 도서출판 어울림에서 나온 책으로 합니다. 여기는 이런 분들 안 계시겠지만 가끔 이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뭐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다른 책을 샀는데 그 책으로 수업 들으면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책의 예제가 다른데 내용도 다르고. 그러니까 제 책으로 수업을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전에 이제 2020년이나 2021년에 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했는데 아깝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선생님 강의 듣는 것보다 제 강의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이걸로 한번 더 들어볼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책을 한 5년 단위로 완전히 갈아엎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좀 다른 이제 저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책을 썼는데 이거 진짜 최고야, 100% 완벽해, 이렇게 생각을 이게 솔직히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제 책을 제 딴에는 열심히 쓴다고 썼는데 나중에 책에 없는 내용이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이거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좀 5년 주기로 책을 갈아엎어요. 근데 2021년 책을 쓸 때 책 내용을 싹 갈아엎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 교재로 제 수업 듣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근데 2021년 책 샀는데, 사실은 뭐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2021년 책이 있더라도 2022년 책 사서 수업을 듣는 게 제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더 유용하겠죠. 근데 좀 그래도 21년 책으로는 들을 만은 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교재 기출 문제가 좀 수록된 게 2020년 책에는 2021년 책에는 2021년 기출 문제가 없겠죠. 출제되지 않은 문제를 예상해서 낼 수 없으니까. 반면에 2022년 책에는 2021년 기출 문제가 수록되어 있겠죠. 그런 차이는 있겠는데, 어차피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기출 문제 다운로드 받아서 뭐 연습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본 강의의 특징. 자, 이게 저자가 직접 강의하는 게 좀 장점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책을 쓰는 과정이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이 쓴 책으로 하면 편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남이 쓴 책으로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중요한데 왜 빠져 있지? 이런 경우도 있고,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책의 비중이 많아?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책은 문제가 왜 이렇게 문제와 해답이 오류가 많다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너무 적어요. 이것만 봐서는 합격 못해.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서 제가 직접 책을 쓰거든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떤 의도로 썼는지 제가 썼으니까 가장 잘 알겠죠. 그래서 좀 보다 손쉽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강의에서 제가 제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학생이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때 이제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은 대부분 귀찮아 하시죠. 그리고 나도 이거 물어볼 때
이게 말이 잘 안 나와요. 막 직접 물어보면은. 근데 좀 카톡으로 물어보게 되면은 좀 이거를 좀 써서 그 중간에 이렇게 질문 글을 남기다가 수정을 해서 다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고객센터 같은 데다가 질문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좀 화면을 좀 캡처를 해서 물어봐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제대로 안 된다거나,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금요일 날 한 저녁 7시쯤에 공부하다가 모르는 점이 생겨요. 그러면 자 그때 이제 홈페이지에다 질문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 관리하는 분은 뭐 퇴근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 쉬었다가 월요일 날 출근을 해서 질문이 올라왔네. 그걸 저한테 전달을 해서 선생님 답해 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제가 메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게 되는데, 그러면 금요일 날 궁금했던 게 월요일이나 화요일 돼서 답변을 들으시게 되거든요. 근데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이거를 보고 바로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이 더 편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고 수강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질문 물어본 거는 대답 잘해줄게요. 이거 하나는 약속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